어떻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과 신이 사실은 충이에요. 충이라는 소리 반대다 이 말이에요. 묘가 충이고 묘유가 충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가 요게 담이고요. 이게 간이고, 네? 네. 요게 폐고, 요게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실체질은 담과 대장과의 표리 관계가 있다고. 또 간실체질은 간과 폐의 표리 관계가 있다고 해요. 이게 전목을 찌른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체질인데 이걸 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같은 대대적 부위에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안 나. 효과도 자꾸 놓으면 조금은 있겠지. 비슷한 금기니까. 하지만 전국을 못 찌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확한 반대적인 것이라서 75난에 보면 요 충되는 요 상황의 관계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죠. 정자로 좀 쓸게요. 이 원수 숫자예요. 또 관이라고 표현했어요. 관. 귀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난개에 나온다고 이 소리가. 무슨 사주팔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관이니 귀니 무슨 충이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나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같은 소리잖아요. 완전히 반대적인 거. 요거를 이제 한동훈 선생은 대화작용이라고 표현했죠. 대화. 요게 이제 이재만 선생이 그래서 요거를 신이 목이고 간이 요것도 목이고 요것도 목이고 요걸 금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럼 음양모형에 왜 인은 목이고 간이요 묘는 담이고 목인데 왜 이걸 간금이라고 표현했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표현의 방식이야. 대대적인 것을 강조하려고. 그래서 반대적인 걸 썼다면 요게 실험은 요걸다가 치게 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를 동물에도 비교를 했다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요게 쥐고, 요게 돼지고, 요게 소고, 요게 거미고, 요게 토끼고, 요게 뱀이고, 요게 말이고, 요게 원숭이고, 요게 용이고, 뭐냐고, 요게 양이고, 양 썼나? 안 썼지. 양이고, 요게 개고. 요거 갖고도 반대적인 거를 생각을 해봤다고, 요거랑 요거랑. 그래서 소하고 말을 반대적인 걸로 봤어. 비슷하게 반대적으로 가잖아. 소하고 말이 아주 원수지간이거든. 이제 반대. 좌우가 아니고. 좌우가 아니고. 좌우가 아니고. 쥐하고 양하고 이렇게 반대로 맞고. 네? 이제 이렇게 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을 했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는 없어요?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가 여기 범. 호랑이는 닭하고? 호랑이는 닭하고. 이렇게. 그럼 이걸 다시 그림에서 표현하자면은 이제 이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간이 실한 경우에는 바로 폐의 금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관찰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 소하고 쥐하고 양하고 그렇게도 관찰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요거하고 닭하고 원숭이하고 토끼하고 용하고 돼지하고 사하고 개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관계성이냐 얘기를 쉽게 얘기하자면 범이
배고파서 새벽에 뭐 좀 잡아먹을까 하고 마을로 내려오면은 이 닭이 새끼가 잠도 안 자는지 말이야. 새벽 3시부터 kok켜대고 울어대거든.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야. 예? 그러므로서 이들이 대화작용을 하면서 개나 돼지들 이런 것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봄이 못 내려오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관찰하고 저런 의미도 관찰해서 찾아낸 것이 결국은 요거와 관이라는 같은 소리예요. 관이. 나랑 반대적인 거. 그래서 이제 체질침을 넣는 방법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무지하게 나오죠. 똑같은 소리예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걸로 이렇게 해서 난경의 75날에 되면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사암도인이 정격과 성격을 만들어내는 근거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오행허실보사법이라는 그 필사본을 후대에 남기면서 사암도인이 남기면서 자기가 난경을 읽었다 안 읽었다 그 내용이 없어. 없지만은 그 사람이 난경을 안 읽고 혼자 우주의 이치를 꿰뚫었다. 그건 좀 이상해. 왜냐면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구전으로든 어떤 책자로도 분명히 읽었으리라고 보고 또 연태한 선생님이 그를 분명히 봤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격 성격이 나왔다. 네? 그리고 오행열이 이제 장부로 나눠서 표리를 나눠서 양장부하고 그 양부하고 음장의 그 오행열이 순서가 다르지. 목화통으로 시작하고 금수목화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발로 하면 대돈 행강 태충 중봉 목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왜 목혈이라고 그랬고 행간을 수혈이라고 그랬고 화혈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누가 그걸 만들었지? 그거는 없어. 그거는 없는데 그렇게 나와보니까 그런 효과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우주 이치를 꿰뚫었던 거야. 사실은 내가 전에도 강의할 때 많이 얘기했지만 공자의 글이라고 진짜로 인정받는 글은 논어예요. 논어는 공자가 썼다라는 내용은 없어. 근데 글 중에서 사서 중에서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공자의 그 가르친 직자 글이다. 직접. 왜냐하면 논어는 굉장히 짧아. 표현이. 그리고 굉장히 함축되어 있으면서도 새겨도 새겨보고 그렇게 많은 글이야. 근데 인의를 주장하면서 인의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공자는. 그러면서 가장 사람답게 사는 법을 또 인의로 제시했어. 부처 같은 일은 자비로 했고 예수 같은 일은 사랑으로 했듯이 그렇게 공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공자가 사실 그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았어. 주역에 12라는 걸 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진시황 때 그 균서 갱유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점서로 바꿔놨으니까. 그냥 공자도 점을 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거는 제자들한테 안 가르쳐주냐? 그거 가르쳐 줘봐야 말을 좀 못 알아듣니까. 그냥 논어로만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분이 그거를 몰랐더니 어떻게 계사, 상전, 계사, 하전, 설계, 상전, 설계, 하전, 이래갖고 12글을 어떻게 쓰냐? 그거 알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런 모든 우리가 생명체로 존재하게 우리가 생명체로 나왔을 때 모습이 바로 자축인의 진성 신유술의 그 동그라미의 모습 속에서 음양오행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비교해가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충으로 또 합으로 또 형으로 파로 또
원진으로 아까 그거 이제 그 소하고 말이 원진이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소하고 말은 왜 원인이냐면 소는 맨날 진 땅에서 농사 짓는다고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서 발 빼가지고 또 거꾸로 또 발 빼고 죽가는데 힘들어서 말을 가만 보면 맨바닥에 말에 탁탁탁탁 뛰어다니거든. 그래서 소가 말을 보면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야 저거. 근데 사실은 꼴보기 싫은 게 아니야. 그게 자기 특성이지. 손을 쪽발이니까 이게 진흙에 들어가면 잘 빠져. 근데 손을 통발이거든. 아니 말은 그게 진흙에 들어가면 이 빼려고 그러면 이게 뽕 소리가 나야지 빠진다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간은 아주 중요한 장기고 폐는 중요한 장기가 아니다. 그런 게 없어 사실은. 그 오장육부가 어우러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번 시간에 하던 고방 그거 한 페이지 반이니까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체질침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36페이지 첫 번째 디귿 어혈로 일어날 수 있는 병 나오죠? 읽어보세요. 만성 소화기병, 위산과다, 위궤양, 충수염, 변비, 동맥경화증, 고혈압증, 뇌출혈, 각종 부인병. 잠깐요. 어혈로 일어날 수 있는 병인데 위산과다, 위궤양, 충수염, 변비, 만성 소화기병. 그러면 이거 갖다가 그럼 계지복용한 당기작성 쓰면 되겠네. 구어혈제의 대표적인 약이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 될 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혈이라는 그 만성 소화기병이 일어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성 소화불량이니까 산사신공 메가에다가 백출에다가 진피에다가 뭐 사인에다가 뭐 이렇게 항부자에다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은평양비다. 은평양비. 뇌경에 나오죠 소문에. 큰 범주에서 위 점막도 은평양비가 돼야 돼. 은평양비가 돼야만이 혈액이 가고 오고 함으로 인해서 위 점막도 자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위 점막이 움직이려니까 이게 은평양비가 안 되는 어떤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게 노폐물이 끼게 되잖아. 그게 어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뚫어줌으로 해서 이것들이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신에 녹아있을 때. 예? 그래서 이런 소화기병에도 어혈로 일어날 수 있는 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세요. 히스테리. 혈도증, 예. 대하, 예. 불임, 갱년기장애, 자궁근종, 예. 피부병, 온마진, 단마진인가요? 단마진, 습진, 무좀, 신경증, 신경통, 요통, 비뇨기, 비뇨 생식기병, 결핵성 질환, 천식 같은 만성병, 알레르기성 질환 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혈, 혈병으로 속해 있다고 해서 모든 병들을 다 고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상한론을 공부하는 초자학자들은 어혈에 쓰는 거의 대표적인 계지복용한 당자극산인데 우리 다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근원을. 그러니까 근원 중에 결국은 은평양비가 되려면 기운이 뚫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내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양기는 당기이니 격자는 당하잖아. 기운부터 열어줘야지 혈이 가니까. 기운이 열어줘야 혈이 가고 혈이 가야만이 기가 가야만이 혈이 가니까. 그래서 기운이 먼저다 이 말이죠. 그 실제로 우리가 나머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사실은 그 어혈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 처방이 계지복용한 당기자극성인데 계지복용한 당기자극성을 주증, 격증 따지고 앞서서 복중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거 따지기 앞서서
무조건 우리가 첫 번째 그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질환은 일단은 피부병이에요. 요새 피부병 많잖아. 무좀 이런데 아주 특효가 되고, 또 현대인들이 구오열제를 복용해서 우리가 보험이 돼서 진짜 뭐 게이지 복용을 한 달에 15,000원 한다. 그럼 누구나 먹어서 나쁠 거 없어. 요새 전부 운동 부족이잖아. 그럼 노폐물이 계속 많을 수밖에 없어. 움직임이 적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기체가 되니 혈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운이 먼저 맥히고 되면 기체 혈행이 되잖아. 기운이 맥혀놓으면 혈행이 안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음기 때 그러니까. 그래서 노폐물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게이지복용원에 게이지 들어가잖아. 네? 게이지가 대표적으로 위분의 기운을 뚫어주는 아주 특효 지제거든. 그러니까 위분의 기운을 뚫어주니까 또 변비통 이런 데 많이 쓰죠. 횡행수비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게이지에. 횡행수비한다. 손하고 팔 뚝비 자 써가지고 여기 좀 저리고 오는 사람들은 그 게이지 같은 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게이지 복용안에 그래서 이제 게이지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기울수를 기립남해라는 사람이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기울수는 하나예요. 나머지는 증으로 잡아내는 거지. 위장병원에 당리자리 썼을까? 또 뭐 이거는 연기출혈병을 쓸까 뭐 이렇게 구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자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수어 한번 읽어보세요. 담은 한의학의 담이라고 하는 것은 금일의 객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즉 수야라는 것으로 객담도 그 중에 포함되는 것을 할 수 있다. 담을 또한 담음이라고도 하여 모두 수독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신체의 수분 대사 기능이 잘못되어 수분의 흡수, 배설, 배분, 순행에 이상이 생기면 수분의 편제 또는 정체가 일어나서 수분 분포의 불균형, 순환의 부조로 인하여 조직에게 과부족이 생겨서 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습. 네. 그래서 우리가 기립성 현운에 쓰는 연기출감탕을 보면은 사실은 그 백봉령이 이수 지제로 쓰는 거죠. 이수 안신 지제로 쓰는 거고, 게이지가 이제 영분의 기운을 위분의 기운을 풀어주는 약이고, 백추는 거습 지제고, 감초는 중화제로다가 이렇게 네 가지 처방이 돼 있는데 왜 어지러울까? 하여튼 이렇습니다. 일종의 결국은 뇌세포에 정확한 혈액 공급 양이 도달되면서 거기에 영양물질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배설된 노폐물과 탄산가스가 트랜스포트 된다면 뇌세포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데 혈액이 묽어봐. 혈액이 속에 수분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상을 하자면은. 그러면은 산소가 8개 들어가야 될 게 6개밖에 안 들어가. 묽다 보니까. 갔다 왔다 하는 거는 똑같이 양이 왔다 갔는데 묽다 보니까 피가 산소량이나 영양물질 양도 부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뇌세포가 허혈 상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걸 양반에서 뭐 블루드 서플라이가 안 좋다. 뭐 이렇게 표현은 많이 해. 그러나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그러다 보면은 뇌세포가 생명활동이 부실하게 되니까 앉아있으면 핑핑 도는 거예요. 그럴 때 연기출감탕 쓰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도 어지럽고 눈 감고 있는데도 어지럽고 이럴 때 연기출감탕이 안 좋아. 그래서 연기출감탕 이 수독에 의해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 연기출감탕이 대표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당기자 액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일종의 이뇨제제를 쓰는 거지. 오령산 같은 것도. 근데 이제 연결중간탕은 이제 중촌만 열어줌으로 인해서 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만약에 보험이 된다면 뭐 한 봉지에 뭐 300원 한다 그러면 진짜
무지무지하게 좋지, 현대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복령이 문제가 되는데, 복령은 이제 소나무가 죽고 나면 뿌리에 그 버섯처럼 생기는 종균이에요. 종균 덩어리인데,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그 운남복용 이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기를 쳐가지고 무슨 밀가루 반죽을 하고 썰어가지고 말렸는지 말이야. 그런 것만 해도 좀 다행인데, 그러니까 복령 좋은 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대패를 이렇게 썰어오잖아. 복령 좋은 건 이렇게 불을 태우면은 광철불 다시 지가 막 기름이 지글지글 하면서 막 까만.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끓음만 끼는 게 있어. 그건 이제 조작한 거 그런 거 쓰면 안 되지. 이제 그건 뭐 복령이 이제 그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배추를 처리할 때 뭐 쌀뜨물에 담궈서 쓰고 환격도 침을 해가지고 동쪽에 난 그 옛날에 흙벽 있잖아. 거기다가 그 저기 지장수를 만들어가지고 복령간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배추를 하면서 배추에 기름이 있거든. 기름을 좀 빼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훨씬 위장이 부드럽게 작용해. 그 배추의 기름 때문에 그게 탁 하거든. 그래서 위장이 점막이 좀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손이 많이 가는 거야. 잘못 꾸준 날만 쉬어버려 여름철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그걸 쓰면 더 좋다 이거지. 근데 수치를 안 하면 좋은 게 있고 수치를 살짝 해줌으로 해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하는 거니까 고집도 잘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어떻고 땅의 뜻이 어떻다. 맨날 그 지랄하다가 인생 눈 감기 전에 후회만 하다 주고 사람끼리 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천시부려 뭐 어쩌고 지시 뭐지 어쩌고 그런 거 있잖아. 그 맹자가 얘기한 건데 내가 뭐 한의사니까 뭐 그렇게 유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읽어는 봤지만 뭐 문장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증상 또 읽어보세요. 다 넘어갈 얘기들이에요. 그냥 읽고 넘어가요. 부종, 위내정수, 복중뇌명, 자각증상, 심기항진, 복부동계, 호흡곤란, 기침, 천명, 신체 피곤, 신체 광태, 변비, 오심, 구토, 하리, 냉증, 현운, 이명, 두중, 두통, 각종 동통, 떨림, 경련, 이에 하완검의 경련, 안면 부분의 근육 경련 등, 침 눈물의 분비과다, 객담, 다한, 무한, 부갈, 비뇨 상태의 이상, 횟수나 양등, 병적 삼출액의 분비.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수병인지를 가장 알 수 있는 거는 겉으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복진상에서 이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환자를 눕혀놓고 배 껍질을 이렇게 쓱 손을 대고 어떤 사람은 간지럽다고 긴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복피구급이라는 거고, 네? 그냥 이렇게 앉아 힘 빼세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주물르다가 이 중지르다가 툭툭툭 떼드려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 같아. 그럼 다시 배를 좀 주물러. 네? 편안하게 긴장도를 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할 때 꼭 복진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특히 남자 의사가 여자 의사를 진찰할 때는 그냥 쑥 배 만지고 이런 것도 성추행했다고 이럴 수가 있어. 되지도 않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혹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민한 사람은 체질침 놓을 때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요 손이 손이나 발에 안 닿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침을라. 참 정말 피곤한 일인데 그 특별한 그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거 갖고 걸어 한번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꼭 복진할 때는 복진을 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조금 한참 주물른다. 한참이라면 10초, 5초, 10초 이렇게 주물다가 두들려 보면은 두 가지의 형태가 나와요. 하나는 내가 표현한 거 이건 체계가 안 나와요. 진공음이라고 해요. 하나는 진수음이라고 해요. 진공음은
둥둥둥둥 들으면 공기에서만 펑펑펑펑펑 나. 가스가 많이 차 있는 거야. 실제로 위에 가스가 차 있는 거지. 그건 모르겠어. 위에 가스 아니면 뭐 장애 가스겠지. 하여튼 가스가 차 있는 경우. 나머지는 둥둥둥 퉁퉁 치면 무쇠가 훌렁훌렁훌렁훌렁 나. 그럼 진수기예요. 그럼 여기서 크게 갈려져요. 진공음은 반화제를 쓴 거예요. 요거는 복용이에요. 복용. 이거는 수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병화자명, 병화출현은 그 대명제 하에 자기가 상황에 분명할 때는 자기가 처방을 만들어도 써요. 그건 절대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굉장히 수월하게 처방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진공인할 때는 반화 생강기제를 쓰고 진수민할 때는 복용 계지제를 쓴다. 그러면은 진수미 있거나 이럴 때 왜 그 어지러우냐? 물은 어떻게 되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지. 그죠? 한방 이론이 화강 연유의 수승일이지만 수승된 것도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도는 거지. 소화가 교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건조하면은 여기 땅 위에 있는 수분이나 물 위에 수분이 증발해 가지고 구름이 됐다가 부딪혀 가지고 비가 떨어져서 또 나무에도 이제 공급이 되고 물기가 없는 곳에 또 뿌려주고 이러다 또 증발해서 또 비를 내려주고 그래야 만물이 생장수장이 되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되는데 물이 못 내려와. 왜 못 내려오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중추에서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 막히시니까 물이 못 내려오잖아. 그럼 물이 못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물은 못 내리면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수기가 상일한다고 할 때 수기가 위로 치받쳐 올라가 내려오지 못하고 수기가 상일된다니까. 그래서 어지러움이 생긴다니까. 혈액 속에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상상해서 표현을 하자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수기가 상일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수기가 이건 다 나와 있는 문제예요. 능심이 수국하여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국화는 정상적인 수국화를 넘어선 수승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수국화한다면 그건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생상극은 생리지 병리가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음양 오행 연구가 할 수밖에 없어. 인체가 생명체가 태어나면서 자충이 진상우기 신유술의 목학 토금수의 내용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하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사실은. 그걸 꿰뚫어 버리면 다 꿰뚫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기가 능심한다는 말이에요. 수기가 상이라다가 수기가 능심. 왜 그러냐? 이거 화장기니까. 수는 수의 기니니까 화를 극하는데 정상적으로 극하고 있으면 그건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수국화해서 화강하고 수승하고 이렇게 해서 소화 교제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수기가 너무 세가지고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으면 심장을 쳐버린 거야. 그래서 뭐가 생겨? 수기가 능심한다. 물의 기운이 심장을 연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증상적으로 어떻게 생기느냐? 일단 물을 먹기 싫어요. 물을 꿀떡꿀떡 마시는 걸 싫어해. 위장이 안 좋으니까. 위장에 물이 꽉 차 있으니까 안 내려가고 위 하수가 돼서 안 내려간다고 해도 돼. 근데 위에서 진수미 발견된다 이게. 실제로 두드려 보래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자꾸 해봐. 퉁퉁 두드려보면 공기소리가 벙벙벙벙 나는 게 있고 물소리가 울렁울렁울렁울렁 물소리가 나. 아하 이거 동정계지다.
부위는 같아요. 예. 여기. 위장 부위, 여기 옆에. 복진법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할 건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캐치하느냐. 진술이 있다. 아, 이 사람은 어지러울 가능성이 높다. 수기 능심이니까 어떻게 물어볼까? 수기 능심 하면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전화벨소가 따르르 울리잖아. 전화벨소에 놀랄 일 없잖아. 근데 이미 수기가 능심해 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능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벨소리가 울리기 0.01초 전에 이미 심장이 두두두두 돼요. 놀린다는데 전화벨소리 오면 심장이 두근두근 오르죠. 깜짝 놀라지. 그렇게 하나를 알아도 500 파가지고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는 환자를 그냥 쓱 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머릿속으로 다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하,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엔 따라 무지하게 꼬인 사람은 참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지만 우리가 알 거를 확실히 알고 쓸 때 하고 그냥 아사무사 그렇게 약을 쓸 때 하고는 전혀 다르지. 확신이 다르지. 이제 그렇게 해서 구분하면 돼요. 이게 수기능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른 뭐 철학이나 무슨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물의 기운이 심장을 능멸한다. 그럼 무슨 소리야 이러지. 근데 우리는 알아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기능심하게 되면 신경한진이 생겨. 신경진이 가만히 있는 심장이 생기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런 걸 물어보라고. 진숨이 있는 경우에. 예? 그러면 물 먹기 싫어하죠. 아, 난 물 먹고 싶지 않아요. 별로. 물을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국을 먹어도 건더기를 먹지 국물은 잘 안 먹어요. 벌써 이거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야. 물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토국수를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장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상생상 그건 생리라는 거예요. 수없이 내가 얘기할 거예요. 나도 고집이 무지하게 센 사람인데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내가.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닌 거지. 누가 나를 죽인다 그래도 분명한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두드려 봐가지고 물소리가 꿀렁꿀렁 난다. 아, 요거 수기 능심, 수기가 상이라고 있구나. 아, 어지러울 수 있겠구나. 수기가 능심하겠구나. 아, 요거 전화벨소리면 약간 놀래겠구나. 이런 걸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지. 왜냐? 수기가 능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의 기운 때문에 심장이 지금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연계충합당 저거 별거 아닌 처방이지만 백봉령 8g, 백출 6g, 게이지 6g, 게이지 6g, 백출 4g, 감초 4g 딱 그거야. 간단한 처방이에요. 약을 데리면 멀게 약간 계피약이 날까 말까 하고 멀게